네, 김영국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 네, 공유가 됐나요? 네, 네, 전체 화면으로는 안 됐지만, 네, 됐습니다. 됐죠? 네. 그러면, 네, 글리코 영양소란 무엇인가? 그래서 최대한, 어, 또 새로운 분이 있으시니까, 또 이제 좀, 최대한 좀 진행 한번 해볼게요. 어, 아예 모르시는 분은 없으시죠? 그죠? 최소한 어느 정도 보고는 오셨을 것 같고요. 이제 표지, 다음에 이제 요 책, 몇 권 남아, 제가 이제 조금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요거 이제 PT 공유해드리고 책이 있으시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이게 이제 글리코 사이언스에 관한 논문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논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기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를 이제 무슨 말씀이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 몸 중에서 내가 내 스스로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기관이 뭐가 있나요? 손, 목, 발? 자, 그러면 혈당을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심장을 좀 빨리 뛰게 한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먹은 음식을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곳으로 보내준다고 하거나 아니면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모든 어떤 대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생명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런 모든 일들을 놓고 비교해 볼 때 우리 몸은 우리 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게 1%도 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심장을 한번 10초만 안 뛰게 해보실래요? 안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우리가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1%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 99%는 우리 몸에 있어서 무조건적인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를 자동화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의 1%는 내 스스로 움직일 수 있지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99%는 그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 자동화 시스템이 어떤 하나만 문제가 돼도 치명적인 문제로 올 수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일들을 어떤 특별한 글리코 영양소가 그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생애 코드는 1960 이거 해제 네. 계속 음수거를 시키죠? 그냥 교회사장님이 저를 음수거를 시키는구나. 네. 자, 1960년대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어 있고요. 자, 이러면서 이제 세포에 관한 그림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어떤 이상한 돌기, 이 안테나, 이렇게 약간 모호하게 이제 표현이 됐던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언급이 되어 있냐면, 세포 표면에 이상한 돌기체가 있다. 세포 표면에 이상한 돌기체가 있는데 이게 우리 몸 안에서 뭔가 특별한 기능을 한다. 까지가 이제 1970년대, 1980년대에 이제 글리코양소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섬모라고 하는 것은, 자, 살아있는 세포에는 신분증 역할을 하고 자신이 어떤 종류의 세포인지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신분증의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는 이러한 신분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신분증이라고 하는 게 섬모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안테나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많이 보는 세포의 그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세포가 건강하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 겁니다. 너무 간단한 원리죠. 자, 원래 기존의 패러다임, 이게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존의 우리 패러다임으로 놓고 비교해 보면 우리가 눈이 아프면 안과를 가죠. 그리고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갑니다. 이거를 우리가 기관별 접근 방법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 기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지 못할 때는 조직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메커니즘은 세포를 건강하게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하는 거죠. 우리는 눈도 세포로 되어 있고, 이도 세포로 되어 있고,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세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세포가 건강해지면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하면 이 세포를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세포 표면에 어떤 돌기체와 같은 특별한 탄수화물이 나오는데 이 특별한 탄수화물이 자, 지구상에는 약 200여 종류의 탄수화물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 상당히 많은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는데 이 8가지 특별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으로 쓰이지 않고 우리 몸 안에서 정말 특별한 기능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밝혀낸 부분들이 이제 노벨상을 받은 거죠. 자, 8가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네. 자연계에는 약 200여 종류의 탄수화물이 존재하는데 그중에 190여 가지는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거고요. 8개의 필수 당이 이 세포의 선모로서 우리가 인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능 중에서 상당한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이제 이 페이지는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한 건, 네, 네. 요 페이지, 왼쪽 위에 있는 페이지. 사실은 이제 요 내용, 이 왼쪽 위에 있는 페이지 요 내용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 오늘 또 제가 저녁에 7시에 상당히 이제 몇 분 정도 모여서 글리고 영양소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영양소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쯤은 다 먹어봤고 또 영양소는 뭐 다 거기서 거기가 아니야? 대부분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그림에서는 하얀 바탕이 있겠고 주황 바탕이 있겠네요. 그죠? 자, 인체 건강을 위해서 필수 영양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수라는 건 뭐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꼭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편식하면 돼요, 안 돼요? 편식하면 안 된다. 음식 골고루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들 이제 많이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비타민도 먹고, 미네랄도 먹고, 오메가3도 먹고, 단백질도 먹어야 되겠지만, 클리코양소라는 것도 골고루 먹어줘야 되겠죠. 자, 그런데 단백질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이나 이런 건강식품은 다른 회사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다른 회사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이 특별한 영양소는 베나테크가 전 세계 독점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건강하기를 위해서는 글리코 영양소를 꼭 먹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식품을 먹고 있더라도 글리코 영양소는 반드시 필요한 거죠.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이제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전하다 보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기네 회사 제품이 좋아라고 얘기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론 이제 그 회사에서 얘기하는 제품들도 전부 좋은 제품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요 표를 보여드리죠. 자, 아메이에서 나오는 토브렉스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그런데 비타민과 미네랄 이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또 뭐 대표적인 예가 유사나 아니 또는 뭐 유니시티에서 나오는 바이오시 라이프라는 정말 좋은 제품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제품도 이 비타민, 미네랄,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애터미에서 나오는 해모임, 좋은 제품입니다. 그것도 비타민, 미네랄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3 쪽으로 가면 뭐 감마 리놀렌산이나 뭐 달맞이꽃 종자유나 이런 어떤 오메가3에 관련된 제품들이 시중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은 뭐예요? 시중에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 모든 제품들은 뭐예요? 이 하얀 바탕에 있는 제품들로 만들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이 하얀 바탕에 있는 제품들을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여기 노란 바탕에 있는 이게 없으면 이 나머지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글리코 영양소라는 게 이 다른 영양소보다도 훨씬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왼쪽 아래에 있는 그림은 사람의 몸에는 100명의 의사가 산다. 서재걸 박사님이 쓰신 책인데 이 그림은 바로 이제 위에 있는 그림하고 바로 이어져서 연결이 되겠네요. 그죠? 자,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타민, 항산화제, 맑은 공기, 아미노산, 여기에 있는 오메가3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여기에 있는 당영양소, 글리코양소가 없으면 기초. 사실 여기에 있는 것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빼먹는다고 해서 이 집이 무너지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 기초가 흔들리면 어때요? 이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영양소, 글리코양소는 반드시 필요하다. 꼭 필수. 자, 여기 보면 인체 건강을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영양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즘에는 영양제 안 먹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정말로. 뭐라도 하나씩은 다 먹고 있어요. 그 이유가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옛날에서만큼 우리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요즘에는 영양제 하나씩은 꼭 먹는데 그 영양제를 반드시 먹어줘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먹는 음식에 예전에만큼 영양소가 포함되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밥이 보약이다. 밥 먹고 밥하고 어떤 뭐 쌈하고 야채하고 이런 거를 먹었을 때 우리가 원하는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그렇지 않으니까 반드시 영양소를 먹긴 먹어야 되는데 비타민, 오메가3, 미네랄뿐만 아니라 이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물질도 반드시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이 제품을 만드는 회사는 베네티크가 독점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오른쪽 아래 요거는 좀 중요한 그림이라 조금 한번 확대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뭐냐면 이 갈락토스는 쌀 관련된 영양소고요. 글루코스는 유제품입니다. 우리 몸은 이 갈락토스와 글루코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갈락토스와 글루코스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유제품을 먹으면 나머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우리 몸 스스로 이 두 가지만을 가지고 나머지 6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이게 대부분 어디 간 대사에서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갈락토스, 글루코스 가지고 나머지 6가지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간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좀 전에 말했던 인스턴스나 스트레스나 이런 호르몬 밸런스나 이런 균형들이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간에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나머지 6가지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우리 몸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이게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반드시 넣어줘야 된다. 자, 여기 그림을 보면 중간에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그죠? 여기 보면 글루코스가 이렇게 변형이 되고 이게 또 만노지로 될 때는 이렇게 ADT, ADP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효소라고 얘기하고요. 촉매제라고 얘기해요. 촉매라는 건 뭐죠? 촉매라는 것은 이제 A와 B가 만나서 C가 만들어지는데 훨씬 더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반응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이거를 반응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생식이나 효소나 이런 제품들을 많이 먹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것들을 먹으면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다른 애들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다른 애들이 잘 만들어지도록 도와주는 애를 먹는 게 좋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먹는 게 좋겠어요? 이미 만들어진 걸 먹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강력하죠. 어, 대표적으로 이제 촉매제 아니면 전달물질, 뭐 효소물질, 뭐 부요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칼슘 있죠, 칼슘.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같이 얘기하면서 나눠도 되는데 네, 채팅으로 나눠도 되고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비타민 D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비타민 D가 없이 칼슘만 먹으면 칼슘이 우리 몸에 흡수가 안 됩니다. 칼슘은 보조제 역할 관련된 거겠죠, 그죠? 자, 오, 지용성 비타민. 네. 비타민 D는 지용성 비타민이긴 하죠, 그죠? 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그 뭐지? 여러분 멸치볶음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같이 넣어요? 멸치볶음 어렸을 때 먹다 보면 견과류. 꽈리고추, 아, 견과류. 윤정 사장님이 열심히 답변하고 있는데 계속 자, 멸치 볶을 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멸치를 볶을 때 고추를 같이 넣어서 볶아요. 그러면 고추에 있는 비타민 D가 칼슘을 잘 흡수해 주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 선조들이나 우리 어떤 조상들이 만드는 음식 하나하나의 어떤 과학이나 지혜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멸치만 먹는 것보다 고추랑 같이 먹었을 때 칼슘이 우리 몸에 훨씬 흡수가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골다공증에 있는 사람이 비타민 D를 먹는다고 골다공증이 나아지진 않겠지만 이 단당류의 이 변화에 의한 메커니즘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중간에 효소 제품 이런 거 먹는 것보다는 최종 산물인 글리코향소 만들어져 있는 글리코향소를 먹는 게 훨씬 낫다라는 거죠, 그죠? 어, 잠깐만요. 제가 핀 고정이 안 돼 있네요. 제가 이제 고정을 시켜놔야지.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자, 요 내용. 그 다음에 이제 당사슬이 이상이 있으면 이러한 질병, 세포 교통의 오류, 과면역, 저면역, 뇌기능, 기타. 정말 다양한 기능들을 하네요. 그죠? 요거는 조금 뒤쪽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포의 주기. 그죠? 각각의 세포들은 주기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건강식품 같은 거를 먹을 때 보통 얼마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최소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는 꾸준히 드셔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면 적혈구가 120일에서 130일이네요. 우리 몸에 있는 피가 완전히 바뀌는데 지금을 기준으로 4개월 전에 내 몸에 있던 피는 지금 내 몸에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러면 지금을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나면 우리 몸의 피는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새로운 영양소나 새로운 걸 먹었을 때 한 3개월 정도 꾸준히 먹음으로 인해서 3개월 뒤에 그 새로운 영양소를 기반으로 내 몸에 섭취를 했을 때 이게 이제 완전히 바뀌는 기간이 3개월, 4개월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 번째, 첫 달, 두 번째 달보다는 3개월, 4개월 이후에 내가 먹은 식품에 대한 효과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4개월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또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른쪽에 보면 글리코영양소가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을 한대요. 자, 사람의 혈액형은 지금으로부터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그죠? 예전에 혈액형이라는 거 모를 때는 어때요? 그냥 전쟁 중에 피를 많이 흘려서 죽으면 다른 사람 피를 넣어줘서 그 사람이 운이 좋으면 죽고, 운이 좋으면 살고, 아니면 죽고. 이게 이제 혈액형이라는 거에 대한 모를 때 이야기인데, 자, 어, 여기 보면 사람의 혈액형이라는 거를 표시를 할 때 항원 항체라는 게 표시가 되어 있죠. A형은 항원이 뭐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동그라미로 되어 있죠. B형은 항원이 뭐로 되어 있어요? 다이아몬드로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냐면 처음에 사람의 혈액형이 발견이 될 당시에는 이 A 항원, B 항원이 정확하게 어떤 모습인지 몰랐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A 항원이라고 하고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B 항원이라고 하자. 어떻게 보면 기호를 만든 거죠. 그런데 이 글리코 영양소의 과학이 발전이 되면서 이 A 항원, B 항원이 자, A 항원은 이런 모습이고요. B 항원은 이런 모습이라는 게 발견이 된 거죠. 보면 왼쪽 아래 보면 O형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의 기본형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A형 같은 경우는 초록색이 하나 있고요. B형 같은 경우는 녹색이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그죠? 이 A에 해당하는 N아세틸 계열이고 B는 갈락토스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이 8가지 글리코 영양소의 어떤 순서와 조합의 배열로 사람의 혈액형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이게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얼마나 깊이 있게 관여를 하고 어떻게 보면 사람의 혈액형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러면 이거는 논리가 바뀌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유행을 타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인 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은 진리가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혈액형이 중간에 몇 번씩 바뀌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물질 자체가, 이 메커니즘 자체가 우리 몸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러니까 글리코 영양소 8가지 탄수화물을 이야기하지 않고서는 혈액형을 이야기할 수 없고, 건강을 이야기할 수 없고, 면역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8가지 탄수화물을 알지 못하면서 혈액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 얼마나 대단한 내용인지 그게 이제 이 사람의 혈액형에 대한 이 글리코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내용 이것도 제가 이제 대학교 실험실 연구원 그 동기가 보내준 내용이거든요. 그죠? 일반 사람들도 보면 그냥 항원 항체 요 정도로만 알고 있고요. 그죠? 예. 사람의 혈액형이 이 글리코영양소가 결정을 하는데 이 글리코영양소의 순서의 조합으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혈액형을 효소를 통해서 이 끝단을 잘라내면 모든 혈액형을 이제 O형으로 만드는 기술도 지금 이제 발전이 개발이 됐다고 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 당사슬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가 예전에 다른 네트워크 회사 계시는 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사람은 피가 깨끗해야지 건강하다. 피가 깨끗해야지 건강하다. 그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의 혈액형은 어떤 물질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물어봤더니 나는 모르지. 그러면서도 이제 피가 깨끗해야 된다. 피가 깨끗해야 된다. 너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혈액형은 제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라고 하는 이 특별한 물질이 사람의 혈액형을 결정을 합니다. 글리코 영양소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건강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렸던 기억이 있네요. 그죠? 자, 자, 이러면 이제 오른쪽 아래가 또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요것도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확대를 해봤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우리 몸 안에서 이 당사슬이 있잖아요. 그죠? 이 당사슬은 세포의 안테나는 어디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냐면 DNA, RNA에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 영향력의 깊이, 범주의 깊이가. 예전에 제가 이제 문제 낸 적이 있었는데, DNA하고 RNA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뭐죠? 몇 이거 음성어 해결? 가닥인가? 오, 네. 몇 가닥인가? 다 음성어 해제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셔도 돼요. 원래 이제 DNA는 뭐예요? 두 가닥으로 되어 있죠. 그죠? 두 가닥이 이렇게 서로 얽히고 꼬이고 얽히고 꼬이고 이게 이제 알파 헬릭스 구조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유전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 가닥 한 가닥이 만나서 새로운 어떤 유전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하나, 엄마한테 하나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그러면서 핵에서부터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글리코 향수를 먹는다고 해서 DNA가 바뀌진 않습니다. 그죠? 글리코 향수를 먹는다고 해서 DNA가 바뀌지는 않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 DNA에서 시작된 RNA 정보를 가지고 이 소포체에서 일단 당사슬이 딱 만들어집니다. 그럼 이 당사슬은 여기에 있는 DNA의 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런데 네. 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 이 당사슬이 바로 세포의 안테나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골지처를 거쳐서 깎거나 부가되는 트리밍 과정을 거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우리 몸 스스로, 우리 몸의 어떤 손상된 DNA를 복구해주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요게, 요게 정말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면서 목적으로 하진 단사슬을 딱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DNA와 여기에 있는 DNA는 똑같지만 겉으로 이제 표현되어 있는 이거 우리가 이제 유전자로 얘기를 하면 유전형이 있고 표현형이 있거든요. 유전자는 같지만 겉으로 나타나는 표현이 다르게 나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이 글리코양소가 이 세포의 안테나라고 하는 이 글리코양소가 이게 진짜 대단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유전적인 문제, DNA에 대한 문제, 특히 여기 이제 특허 관련된 내용을 보면 여기 보면 다운증후군이나 생맹이나 이런 거는 뭐예요? 이런 거는 뭐의 문제죠? 염색체. 예, 맞아요. 염색체의 문제입니다. DNA의 문제는 아니죠. DNA는 바뀌지 않으니까 염색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 보면 자, 여기 뭐라고 나와 있죠? 염색체 변형. 변형의 교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진짜 대단한 내용인 거죠. 기존에 있는 어떤 제품을 먹는다고 해도 손상된 염색체를 고쳐지게 하는 식품은 없거든요. 또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하지만 이 글리코양수에 대한 깊이가 그만큼 대단하다라는 거고요. 자, 여기도 특허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유심히 봐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요거죠, 그죠? 자, 자, 글리코양수는 약인가요? 식품인가요? 식품이요. 식품이죠? 네. 그러면 식품은 어떠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어떠한 제품을 먹었을 때 좋아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시중에 나와 있는 건강식품이 종류가 뭐 어떤 사람은 3천 종류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5천 종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시중에 나와 있는 그 어떠한 건강식품도 이러한 질병에 있는 사람이 이러한 제품을 먹으면 이렇게 좋아집니다 라고 하는 문서화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할 수 있는 회사는 단 한 개 회사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자료를 만드는 순간 그거는 뭐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예전에 제가 그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동화 같은 내용인데 그 어떤 왕에게 사람들이 어떤 왕이 어떤 특별한 선물을 원해요. 그래서 정말 전 세계에 있는 사람이 정말 희귀하고 뭐 그런 것들을 선물로 가져왔거든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어떤 유리병을 가지고 오면서 이 유리병에 있는 액체는 세상에 그 어떠한 것도 녹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주변 사람들이 되게 신기하다라고 했는데 그 왕이 하는 얘기가 근데 물병을 왜 안 녹았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그죠? 예. 왜냐면 이 어떠한 질병에 걸린 사람이 어떠한 제품을 먹으면 좋아집니다라고 하는 이 자료를 만드는 순간 그건 이제 불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자, 이 자료는 만약에 이 자료가 메나테크라는 회사에서 만들었다면 어때요?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메나테크 회사가 만든 게 아니라 대한민국 특허청에서 만든 내용이죠. 저는 이제 가끔 오늘 항상 저는 특허를 그분 핸드폰으로 다운받아서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얼마 전에 들어갔는데 이 특허 사이트가 업그레이드 됐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은 좀 찾아보기 힘들어서 저도 헤맸는데 먼저 네이버에다가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를 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강의 끝나고 꼭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거를 위로 쭉 올리다 보면 여기 보면 특허 정보 검색 서비스 이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045097 이렇게 특허 번호 여기 보면 자 봐보세요. 예. 대한민국 특허청 등록 특허 공부해가지고 여기 특허 번호가 나와 있죠. 그죠? 045097 이게 특허 번호거든요. 그죠? 이 특허 번호를 아이고 뒤로 가면 안 되죠. 그죠? 특허 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맨 아래쪽에 식이보조제 용대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이거를 딱 클릭을 하면 이 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다운받는 내용이. 여기 보면 소지정보, 임명정보, 청구항 오른쪽에 공개 정문이 있거든요. 요걸 누르고 여기 오른쪽 V표 있죠. 그죠? 요걸 누르면 여기 밑에 다운로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다운로드를 누르면 여기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요 특허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 핸드폰으로 직접 다운받아서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글리코 향수의 기능이 10가지가 있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페이지를 한 장, 두 장, 세 장, 네 장 뒤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첫 번째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 10가지. 오늘 아마 여기까지 제가 할게요. 시간이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첫 번째, 세포 간의 교통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세포들이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대화를 하냐면, 이 글리코양소, 세포의 안테나를 통해서 대화를 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몸에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 인체에서 우리 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몇 퍼센트예요?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99%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떠한 특별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작동이 되는데 그게 바로 세포와 세포들이 서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를 하는 증거로서 자, 심장 세포를 따로 떨어뜨려 놓으면 각자 뛰던 심장 세포가 나란히 붙여 놓으면 동시에 같이 뛴다라는 거죠. 그 원리 중에 하나가 서로 통신을 통해서 같은 세포라고 인식이 되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던 애들이 서로 동시에 움직인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신장세포와 간세포를 섞어 놓으면 서로 어, 각각의 비슷한 애들끼리 모이게 된다라는 게 서로 이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찾아가는 거고요. 그죠? 또 다르게 성장을 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 좀 중요한 내용인데 좀 너무 깊이 있게 얘기하다 보면 잘 얘기를 나누지 못하니까. 자, 알파벳은 하나, 둘, 작은 반원, 큰 반원, 긴 짝대기, 작은 짝대기. 요거를 가지고 알파벳을 만들고 이 알파벳을 통해서 수십만 가지의 영어 단어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 이 8가지의 글리코양소가 통합을 어떤 특별한 구조체를 만들고 이 안에 있는 애들이 우리 세포 내에서 대화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항체 유사작용. 이게 뭐냐면 이 글리코향소를 많이 먹으면 코로나나 바이러스 예방할 수 있다는 얘기 여러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 뭐냐면 이 유리기라고 하는데요. 이 세포가 다른 세포의 어떤 안테나,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도 이 세포에 안테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에 있는 박테리아와 우리 몸에 있는 세포에 있는 안테나가 서로 만나면서 바이러스가 이제 우리 몸 안에 침투를 하게 되는데 글리코향소를 많이 먹으면 이 너무 머릿속에 가는지 모르겠다. 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유리기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글리코 뉴트리언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인절미를 손으로 잡으면 어때요? 잘 달라붙죠. 그죠? 근데 거기에 콩가루를 많이 뿌리면 인절미가 잘 안 달라붙잖아요. 그죠? 그런 원리예요. 글리코향소를 많이 먹으면 이 유리기라고 하는 애들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에 딱 달라붙어서 우리 몸에 있는 손가락 세포에 잘 달라붙지 않도록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코로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른 회사들은 대안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좀 속도를 한번 내볼게요. 항간염에 대한 내용. 자, 여러분, 메나 씨가 되게 좋은 이유가 뭐냐면, 메나 씨가 실질적으로 처음에 중국에 코로나가 발병을 했을 때, 엠브로소스를 보내지 않고 메나 씨를 많이 보냈대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여기 보면 이 막대기로 되어 있는 게 뮤신이거든요. 이 뮤신이라는 게 뭐냐면 끈적끈적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GI 트랙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입에서부터 항문까지는 뭐예요? 하나의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제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거를 하면 안 되지만 실수로 바둑알을 삼키면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쭉 해가지고 끝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그거에 관련된 점막이 되게 중요한 게 이런 점막에 이 바이러스가 여기 보면 녹색으로 보이는 게 이 세포의 안테나 당사슬이거든요. 근데 바이러스나 박테리아가 이 뮤신이 많으면 세포의 안테나를 잡지 못하도록 뮤신이 그 역할을 합니다. 그 뮤신에 해당하는 것들이 이제 메나시, 그것도 당사슬의 일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감염을 막아준다. 네 번째, 암세포의 전이에도 억제를 한다. 너무 다양한 내용이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매일매일 암세포가 생기지만 백혈구가 암세포를 구별을 한다면 암으로 진행이 되지 않겠죠. 그죠? 하지만 백혈구가 암세포를 구별하지 못하면 암으로 진행이 되겠죠. 그러면 과연 이 백혈구가 어떻게 암세포를 구별을 할까? 이게 바로 네, 이 세포 표면에 있는 이 안테나 선모가 끊어지면 암세포를 인식할 수 없대요. 이 선모가 끊어지면 암세포를 인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이 안테나가 하는 게 바로 예, 선모를 통해서 암을 이기게 돕는 8가지 당 영양소. 대부분 이 내용을 TV로 봤다면 사람들은 8가지 당 영양소? 어? 뭐야? 그게 암을 이기도록 도와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어때요? 이 8가지 당 영양소가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죠. 그리고 이게 이미 제품으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까지도 우리는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리고 세계적인 의사, 요분이 이제 벤카스 박사님이시죠. 그죠? 머리가 붙어 있는 아이를 수술로 성공한 신의 손이라고 불리우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의사이다 보니까 본인이 전립선 암에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제품을 사람들이 이분에게 보내줬고요. 이분이 하나씩 하나씩 검토를 하면서 가장 자연에 가까운 글리코, 영양소를 선택을 통해서 본인의 암이 많이 회복됐다라는 자서전도 언급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면역계를 조절을 한다. 자, 이것도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어떤 내용이냐면 자, 여러분들 2001년도 9월 11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2001년도 9월 11일이 바로 9.11 테러가 일어난 날입니다. 그죠? 테러,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그죠? 자, 그러면 2001년도 11월이면 어때요? 그 9.11 테러가 미처 수습이도 되기 전에 2달 만에 이 회의가 열린 거죠. 그죠? 이 내용의 출처는 미 하원에서 열렸던 청문회 내용입니다. 이것도 정말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쭉 얘기 나오면서 여기 뭐라고 나오면 자, 바이오 테러리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바이오 테러리즘. 그러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는데 비행기가 와서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학 무기를 미국 전역에 퍼뜨렸을 때 우리는 자, 보면은 what are the research need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게 이제 영어 잘하시는 박미애 사장님은 잘 아실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물질이라는 뜻이거든요. 물질.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미국이 어떤 화학 테러나 이런 게 있었을 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준비할 수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9.11 테러가 일어난 지 2달 만에 이런 비밀 청문회가 열렸었는데요. 결론은 뭐예요? 자, 레지 맥다니엘 메나테크 관련된 내용에 자, 이 똑같은 내용이죠, 그죠? 글리코양소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이런 데 있어서 충분히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가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바이러스, 박테리아에 대한 내용에 대한 어떤 해법이 있다, 솔루션이 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면 이제 커미티 언 거버먼트 리폼이라고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사관계 호르몬 조절 기능. 여기는 좀 메커니즘이 좀 어려운데요.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자, 우리 플러스라는 제품이 하는 일이 뭐예요? 호르몬 호르몬 전구체. 조절 기능입니다. 이 조절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신드로이드나 이런 어떤 갑상선에 관련된, 신드로이드는 아니고 갑상선 관련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어때요? 한번 먹으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된다고 그러죠. 그 이유가 어떤 특정 호르몬을 우리가 먹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호르몬을 더 이상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몸은 어때요? 그 호르몬이 필요한데 외부에서 넣어주니까 우리 몸에서 그 호르몬을 만들지 않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그 호르몬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갑상선 같은 경우는 높았다, 낮았다. 그러니까 어떤 거는 높여주는 제품, 어떤 거는 낮춰주는 제품인데 이 플러스라는 제품은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조절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에는 뭐 갑상선도 항진증이나 저하증이나 이런 거를 먹으면 높아졌다가 높으면 또 내리게 해줬다가 높여주는 약 먹다가 내려주는 약 먹다가 되게 이제 복잡한데 이 플러스나 이런 글리코양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조절이라는 건 뭐예요? 높은 것은 낮춰주고 낮은 것은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대단한 기능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뭐, 감히 다른 회사나 다른 기술에서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는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죠? 자, 산화 스트레스 보호작용. 요거는 항산화제라고 하는 건데, 보통 산소가 뭐예요? 산소를 여러분들 어떤 상태로, 산소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분자식으로 얘기할 때? 그래서 O2, 오투. O2. 음, 오존은 O3. 오, 그런데 이제 산소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거든요. 산소가 이렇게 이중결합으로 되어 있을 때는 되게 안전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러면 이 하나가 딱 끊어져요. 끊어지면서 이제 산소 하나 형태로 존재를 해요. 이제 O 플러스나 O 마이너스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이제 그러니까 안정한 애들이 안정하지 못한 상태로 가는 거죠. 불안전한 상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안전하지 않은 산소를 활성산소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걸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이제 깡패산소라고 해요. 깡패라고 얘기해요. 주변에 있는 애들을 막 공격을 하는 거죠. 그죠? 그거 이제 활성산소로 얘기하는데, 얘네들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 엠브로토스 AO가 하는 역할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 보면 이제 ORAC라고 하는 건데 이 수치가 메나테크는 17,000. 업계 최고의 제품은 항산화 수치가 4,000. 일반적인 회사의 항산화 제품은 항산화 수치가 1,800 정도 됩니다. 일반적인 제품은 항산화 수치가 1,800인데 메나테크의 이 항산화 수치는 17,000이죠. 자,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 표시되어 있는 그 항산화 수치는요, 실험실에서 측정한 항산화 수치예요.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 이 ORAC를 치면 관련된 브로그가 하나 뜨는데 32만 40, 뭐 그런 것도 나오긴 해요. 근데 이거는 뭐가 다르냐면, 자, 이 메나테크에서 관련된 이 항산화 수치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의 피에서 축출을 해서 항산화 수치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예요? 실질적인 유효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회사는 이 실험실에서 제공하는 항산화 수치 말고 이 사람의 혈액에서 추출할 수 있는 유효 항산화 수치를 가지고 있는 회사도 아예 없어요. 일본 회사는 그런 데이터조차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제시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자 옥시겐 라디칼 이게 이제 옥시겐 라디칼이라는 것은 산소 활성산소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흡수할 수 있는 능력 ORAC 수치가 17,000이다라고 하는 게 또 대단한 항산화 수치다. 중추 신경계에 관여한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죠? 그리고 임신과 수정에도 관여한다. 그래서 가장 빨리 도착한 애가 정자가 수정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도착해 있는 이 표면에 네, 글리코의 영양소에 대한 어떤 신호 통신을 통해서 이게 작동이 된다. 그러니까는 가장 빨리 도착한 애들이 수정이 돼야 된다라면 여기에 정말 많은 애들이 도착하면 이게 수정이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세포 통신에 의한 어떤 당사슬이 손상이 되면 이 통신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관련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0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줄기세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줄기세포가 왜 대단하냐면, 여러분들 줄기세포라고 하면, 한 번쯤은 다 줄기세포를 들어보셨을 텐데, 줄기세포가 대단한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죠. 그죠? 뭐예요? 이게 하나의 세포가 뼈가 될 수도 있고, 심장이 될 수도 있고, 뇌가 될 수도 있고, 이 하나의 세포가 다양한 세포로 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줄기세포가 대단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줄기세포에, 자, 봐봐요. 이 그림에서 보면, 이 하나의 그 배아세포가 어때요? 심장으로 갈 수도 있고, 어때요? 뼈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기관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얘네들을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는 애가 누구냐는 거죠. 결국은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해주는 건 뭐예요? 글리코 영양소. 글리코 영양소가 줄기세포의 운명을 결정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100이라고 얘기하면 그 중에 글리코 영양소가 차지하는 게 약 90%에 해당한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 글리코 영양소가 정말 대단한 내용이고요. 유튜브에도 보면 이런 내용 나와 있죠. 그죠? 글리코향소를 먹으면 일주일 안에, 그죠? 1조 개의 줄기세포를 생성시킬 수 있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서. 사실 줄기세포, 입증되지도 않은 줄기세포를 맞으려고 아직 국내에는 불법이니까 해외에 많이 가잖아요. 그죠? 예전에 우리 보면 사업자 중에 한 분도 일본까지 가서 비행기를 타고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러 몇 번을 그렇게 왔다 갔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 분이 엠브로스를 통해서 이게 이제 완벽하게 해결이 되었다.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노벨상 내용은 다음 주에 하기로 하고요. 여기 보면, 자, 앞으로 돌아가 보면, 자, 사실은 이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 이 10가지,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쭉 말씀을 드렸는데, 이 10가지가, 이게 그냥 10가지가 아니라, 이 10가지 안에 관련되지 않은 질병은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돼요. 제가 다음 시간에도 좀 보여드릴 텐데, MD저널에 보면, 여러분 보면, MD저널에 글리코향소 7번 노벨상 해가지고 글리코향소가 하는 역할을 보면 여기 보면 어때요? 글리코향소의 기능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와 있죠, 그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나와 있죠, 그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있죠. 아마 이 내용이 7번의 노벨상을 받은 그 너머에 수만 건의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글리코양서의 역할과 기능을 정리하면 이렇게 하나, 둘, 이 10가지가 제가 방금 이제 말씀드린 세포 간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 몸의 신호 체계를 바로잡고 항체 유사작용, 바이러스, 항감염, 암세포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얼굴을 뵙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누면 훨씬 좀 덜 딱딱하고 좀 더 재밌을